따라서 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후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편집한 파일 일체는 디지털 증거의 2차 생성물에 해당합니다. 원본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대화 파일, 정확하게 대화 파일인데요. 대화 파일의 원본성 무결성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파견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편집하거나 문서화한 2차 생성물로서의 메시지 내역 일체는 증거 능력이 부인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거 능력 없는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취득한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얻어낸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기일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신문상 8번 그 CD에 담긴 블랙박스 그 음성 파일의 원본과 이게 어떻게 음질을 개선하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질을 개선한 파일을 듣고 진정 성립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8번에는 두 가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7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그 칸에는 증거 기록 순번 275번 감정 요청물 CD 중 원본 파일에 해당하는 49번 파일로 보이고 같이 묶여있는 파일 중에 음질 개선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음질 개선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저희가 그날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편집된 파일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녹취록도 제출이 됐습니다. 먼저 원본의 경우에는 진정 성립이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양호열 증언에 따르면은 둘 다 들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파일에 들어있는 음성 파일도 들었고 그것을 파견 검사들이 개선한 음질 개선본도 들었는데 앞에 것 그러니까 음질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예 진정 성립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음질 개선본은 파견 검사가 직접 하나는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이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원본이고 하나는 좀 이제 소리만 깨끗하게 해서 이제 음질 개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주도하에 편집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무결성이 파괴되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 편집되기 이전, 그러니까 음질 개선을 하기 이전의 원본의 경우에는 양호열 증인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원본의 성명성을 위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편집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편집된 파일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만 원본이 존재한다는 점,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 사본이 편집 등의 개조가 되지 않는 등으로 무결성이 인정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원본은 물론이고 그 원본 파일을 편집한 음질 개선본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 판례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접 사건에 관련해서 대법원 2006도 8869 판결이 있습니다. 관련한 녹취록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 파일로부터 생성된 2차 생성물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며 순번은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순번 미정으로 기재했습니다. 여기까지 증거 능력 지난 기일에 증거 방법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 그 디지털 증거 그리고 의미성 없는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저희가 오늘 증거로 제출한 것들 중에 증제 13호증이 광주지방법원 판결인데 저희가 2024 고합 367로 했는데 5기입니다. 368번 사건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서 이제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 에서는 강행규정 위반 이유로 공소기각에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해당 판결에서 주로 들었던 근거, 그러니까 관련 법령으로 제시된 것들은 검찰청법 4조 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치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각호, 형사소송법 제197조입니다. 특히 그 검사와 사경과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떤 행위가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지가 16조 1항 각호에 나와 있습니다. 소환하여 조사를 하거나 신문 조서를 작성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행위 모두 수사 개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한 경우에는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제가 10페이지에 그 인용하는 글씨체로 가운데 이제 판결문을 기재를 일부러 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의 규정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 당부를 검토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수사기시검사의 기소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안인데 저희도 이 사건 재정검사들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그 의견입니다. 저희가 앞서 증거 능력 부인한 자료 중에 1-1번 사진은 그 지난 기일 제정한 검사가 직접 촬영한다면 이것을 조서에 첨부한 것이고 6번, 7번 카카오톡 내역 이것 역시 수사검사를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사에 의해서 그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고 8번 역시 임의 제출 같은 검사에 의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에서 추출한 생성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은 양호열 증인의 경우에는 지금 재정한 검사들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공판정에 수사 개시 검사들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 4조 2항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자신이 참고인 또는 피해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했던 사람을 다시 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주심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해당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 그리고 실체 진실 발견을 지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헌법 제12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해당 조항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검사에게는 변호인에게 인정되지 않은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 개시 검사는 이미 조사한 사람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상태에서 공판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는 실체 진실 발견에 협조해야 할 검사의 객관적 지위로부터 발생되는 객관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법 4조 2항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한계를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한 상태에서 진행된 공판 절차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역시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판기일이 거듭될수록 공소기각이 불가피한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판부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기일 출석한 증인 양호월 증언에 따른 증거인멸 교사 공소사실에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문서 세절, 노트북 파기, 그다음에 아이폰 파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반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재판부께 먼저 환기시켜 드립니다. 사실 양호열과 같은 증인은 나와서 뭐 어떤 게 세절되었다, 어떤 디바이스가 파기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그 공소사실과 같이 뭐 개헌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아닙니다. 이미 파기가 됐고 세절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양호열 증인의 수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증언 자체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주심의 과정에서 특히요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소 사실을 반박할 만한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은 경호처장에서 장관직으로 자리를 옮기실 때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보직 변경이 있을 때마다 혹은 직책 변동이나 임무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존의 서류들 특히 보안 문서들을 모두 파기하는 방식으로 보안 수칙을 항상 준수해 오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호열 증인은 증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경호처장에서 장관직으로 옮기실 때 그리고 장관직에서 면직되셨을 때 모두 2번 이렇게 그 관련 자료를 세절하신 거를 보신 게 맞냐라는 변호인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절 문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인접한 국회 관련 답변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호열 증인 역시 기억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쌓여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 관련된 답변 자료, 청문회 자료가 한쪽에 이만큼 쌓여 있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절한 문서의 대부분이 당시 국회 질의와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 보고자 수집한 여러 자료들인 것이 이제 양호열 증인의 증언 과정에서도 드러났는데 저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특검이 지금 문제 삼는 세절 행위 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세절한 양호열 증인은 그게 국회 관련된 자료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개헌 관련한 문서였다는 점에 대해 제출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임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국회 질의응답 대비 과정에서도 예상 질의응답 자료와 참고 자료를 검토하셨고 이에 관하여 양호열 증인은 장관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자료가 이만큼씩 쌓여있고 또 가지고 오시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장관님이 장관으로서 대외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고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보안 규정을 준수해온 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후술하겠습니다만 아이폰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이제 그 파기를 지시하시면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업무가 끝나면 전부 다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호열 증인 역시 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포맷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포맷을 하면 정보 모두 삭제되는 것이니까 수리해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양호열 증인 자신 역시도 공무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관련 정보, 특히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를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트북 파기 관련 특검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양호열 증인이 법정에서 평상시에 있던 건 다 정리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이사 나가실 때까지 봤을 때 그런 노트북이 있었으니까 제가 평소에 보던,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삼성 노트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이 좀 특이할 것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 그 고검 615검사실에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진술인이 파기한 김용현 장관의 노트북은 평소 김용현 장관이 사용하던 노트북이었나요? 답변입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님이 파기한 노트북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파기한 노트북이 계엄 때 사용됐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평소에 사용하시던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게 들었는지 그게 계엄 때 사용이 됐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